장사를 했던 곳이 땅이 20평이 안 돼요. 건물주가 그걸 12억 주고 샀는데 5년이 지나고 나서 그게 한 30억 됩니다. 현타가 온 거예요. 제가 마이너스 2억에서 18억짜리 건물을 살 때까지 딱 6년인가 7년 정도 걸렸더라고요. 가능했던 이유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해서 가능했습니다. 제가 한 20살 때인데 저희 집이 그때 당시에 한 14평짜리 단독주택이었는데 부동산에서 계속 와서 팔아라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잘 살고 있는데 왜 그러냐. 알고 봤더니 거기가 대규모로 시행이 들어가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동네 시세가 평당 한 3천만 원 정도 됐었는데 저희는 계속 살고 싶으니까 괜찮다. 우리는 여기서 그냥 살 거다 라고 했는데 끝까지 와가지고 돈을 계속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결국에는 그 작은 집을 평당 5천에 팔았어요. 그때 제가 깜짝 놀란 거죠. 아버님도 그때 자영업을 하시고 계셨는데 그동안 벌 수 없었던 돈을 정말 작은 땅에서 돈을 번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하고 그 돈을 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아파트 매입을 하게 됩니다. 성동구의 벽산 아파트 그 당시에도 20평을 1억 7천인가 매입을 했어요. 그게 사실 제가 젊었을 때 부모님 집을 이제 옮겨드리면서 그때부터 이제 부동산 눈을 확 뜨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건물의 기준 정하기 이게 시작이거든요.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갈 거냐. 나는 이거 임대 수익형으로 갈 거야. 시세 차익형으로 갈 거야. 임대 수익은 매월 수익률이 되게 높은 건물을 찾는 거고 시세 차익은 향후의 가치가 많이 올라갈 거야.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가지고 있다가 5년 10년 뒤에 팔 건데 매월 임대 소득은 적지만 시세 차익이 커. 또 한 가지는 나는 이 땅을 사서 신축을 할 거야. 그리고 오래된 주택이지만 리모델링을 해서 상가로 쓸 거야. 이런 용도 면에서 기준을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보통 투자자 분들은 수익률이 좋은 건물 그리고 공실률이 낮은 건물을 찾는 게 우선이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내가 내는 월세 있잖아요. 내가 300을 낼 수 있어. 근데 실제로 장사가 좀 잘 돼서 월세 외에 2, 300을 내가 더 낼 수 있어. 500, 600 낼 수 있어. 하면 그 돈을 레버리지를 활용해가지고 건물 살 수 있는 금액을 책정합니다. 그리고 내가 장사할 수 있는 입지를 찾아가지고 가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자기가 쓸모에 따라가지고 이 기준들은 각기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일단은 건물에 대한 사례를 여러 개 보여드릴 텐데요. 두 개로 이렇게 나눌게요. 임차를 주고 가져가는 일반 투자자분들,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을 좀 보여드리고 또 하나는 장사나 사업하시는 분들이 내가 직접 쓰는 용도로 매입했던 거를 몇 개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요즘에 신당동 되게 핫하잖아요. 핫플들이 많이 들어서면서 아주 오래된 헤리티지를 그냥 살리면서 하는 그런 업종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이 중앙시장을 중심으로 좌우로 맛집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변화들을 좀 감지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좀 더 얘기를 해보면 익선동은 원래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예전에 아주 전통적으로 종로 3가는 상권이 있었지만 익선동이 바로 역 앞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네는 상권이 있질 않았어요. 근데 맛집들이 들어서면서 그 동네의 상권이 확 살았죠. 그럼 결국에 어떻게 되죠? 결국에는 그 상권이 임대료가 올라가고 그쪽에서 처음에 들어갔던 분들이 월세 감당하지 못하고 나옵니다. 그럼 그런 분들이 어디로 갔어요? 을지로로 갑니다. 그럼 을지로 되게 핫해졌죠. 이렇게 계속 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충무로로 내려가고 신당동으로 가고 그 인근으로 계속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를 잘 잡는 게 중요하다. 제가 지금 말하는 곳이 서울의 구도심이잖아요. 구도심은 좋은 게 작은 땅들이 많아요. 작은 건물들이. 그래서 내가 돈이 생각보다 적게 들어가면서 건물을 매입할 수 있다. 제가 신당동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중앙시장이고요. 왼쪽에 보면은 여기 주신당 그리고 또 한익칼각수 이 두 개가 사실 거의 캐리하면서 이 동네를 확 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안쪽으로도 맛집들이 계속 들어왔고요. 이 오른쪽도 계속해서 이제 맛집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또 게스트하우스나 이런 공간 사업도 되게 잘 돼요. 여기서도 가깝고 더블 역세권이고 여기에 보시면 신당역 2번 출구에서 걸어서 1분 안쪽에 있는 이 건물입니다. 상업지인데요.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렇게 3면이 다 보이는 아주 작은 꼬마 빌딩입니다. 2개층짜리이고 이걸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지금 여기는 에스프레소 카페인데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네, 옛날에 이렇게 통닭집이었습니다. 원래 그냥 이런 분위기였어요. 시장 분위기. 근데 핫플이 하나둘씩 생기다 보니까 여기에 되게 맛있는 커피집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옛날 통닭집보다 월세는 당연히 더 많이 받겠죠. 그럼 이 건물에 대해서 좀 더 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 건물이고요. 땅은 7.5평입니다. 상당히 작죠. 7억 2천에 매입을 했어요. 매입을 했을 때 대출을 80% 이상 받았습니다. 5억 6천 이상을 받았어요. 거의 6억 가까이 받았기 때문에 이 건물은 실제로 2억이 안 들어갔습니다. 6억을 대출 받았을 때 뭐 4% 금리로 사면은 거의 한 2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자가. 그럼 내 돈 2억이 안 들어간 상태에서 이자를 200을 내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까 그 건물에서 땅은 작지만 카페가 200만
200만 원 월세를 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곳은 아주 소액으로 들어가서 나중에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건물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투자자들이 사도 좋고요. 내가 카페를 운영한다고 하면 카페 하시는 사장님이면 직접 매입을 해서 장사를 하는 것도 너무 좋죠. 근데 내가 정말 여기서 장사를 너무 잘한다, 트래픽을 땡겨올 수 있다, 그런 분들은 사실 여기서 장사하면서 이 동네를 활성화시키면 그 땅값은 옛날에는 건물주가 가져갔는데 내가 건물주면 내가 장사로 해서 돈 벌고 자산으로도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 더 보여드리면 투자자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것들. 마레프 너무 유명하죠. 마레프 앞에 있는 건물이거든요. 마포더 클래시 새로 이제 신축 입주를 했고요. 이게 입주를 하면서 공원이 생겼어요. 요 앞에 있는 건물, 여기 이제 커피집인데 5억 8천입니다. 건물 하면 다 몇십억을 생각하는데 10억 이하도 있는 걸 좀 보여드리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에도 땅이 작아요. 6.7평인데 실제로 5평씩 3개 층입니다. 그럼 카페 운영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건물주가 매입을 해서 임차를 준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재밌는 게 5억 8천이라서 얘를 만약에 80% 대출을 받았다 그러면 거의 1억 초반이면 매입을 할 수가 있고요. 얘는 건물을 매입을 하고 리모델링도 한 1억 정도 들어갔어요. 그래도 2, 3억 안에 건물을 매입을 할 수 있는 사례고요. 요게 이제 재밌는 게 이 건물인데, 자, 이것도 결국에는 마포더 클래시 이쪽에 있는 분들이 다 여기서 버스 탑니다. 예, 버스 타면은 광화문, 홍대, 신촌 바로 가거든요. 몇 정거장 안 돼요. 다 이 길을 지나가야 돼요. 이렇게 버스를 타려면. 그래서 주 동선이고요. 자, 옛날에는 이렇게 점집이었습니다. 이게 5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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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면적 15평을 쓸 수 있는 건물이었는데 이게 6억이 안 된 상태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장사가 됐을까요, 예전에? 재건축 아파트가 들어오고 공원이 들어오려고 하는 예정은 이미 다 알고 있었지만 펜스로 몇 년 동안 가려져 있다 보니까 사실 주목을 못 받았어요. 근데 이 건물을 이 펜스가 치워지기에 한 1년 전에 투자자가 매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됐습니다. 이 건물이 펜스가 쳐지면 앞에 공원이 생기고 뷰가 이렇게 완전 영구뷰예요. 완전 다르죠. 이런 걸 볼 수 있는 안목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건물 하면 되게 막 비싸다 생각하는데 이렇게 소액으로도 해볼 수 있고 앞으로 호재들을 미리 예측을 하고 투자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뭐 월에 나가는 돈도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 위주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 장사하시는 분들 사례 좀 몇 개 보여드려 볼게요. 여기 보면 을지로잖아요. 여기가 가장 핫한 힙지로라는 곳입니다. 제가 소개시켜 드릴 건물은 이 건물이에요. 고깃집 사장님이 직접 매입을 하고 운영하시고 있는데, 이번이 원래 용리단길에서 시작을 했다가 본인이 장사를 했던 곳이 땅이 20평이 안 돼요. 근데 자기가 쓰는 공간이 1층짜리인데 10평이었거든요. 자기는 거기 장사 잘 된다고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자기가 들어갈 무렵에 건물주가 그걸 12억 주고 샀는데 5년이 지나고 나서 그게 한 30억 됩니다. 현타가 온 거예요. 그때 10억이었으면 자기도 한 2, 3억 정도면 살 수도 있었는데 이거 너무 현타가 온 거죠. 그래갖고 이제 건물주가 되기로 다짐을 합니다. 보통 장사 잘하는 분들이 돈 모이면 다 쓰거든요. 근데 돈을 진짜 열심히 모았어요. 이쪽 을지로에 이제 건물을 매입을 했는데, 저는 물건을 볼 때 어떻게 봤냐면 여기가 완전 포화였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디로 올까? 뭐 신당도 가고 여기도 가겠지만 이쪽 충무로 밑으로 계속 내려오겠다. 작년 1월 달에 산 거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쪽이 지금 계속해서 포화가 되고 있고, 오른쪽에 보면은 여기가 다 세운 지구예요. 이쪽이 다 빌딩 숲으로 다 바뀌거든요. 그러면 여기 있는 상인들은 어디로 갈까요? 갈 데가 마땅치 않습니다. 다 이쪽으로 넘어오거나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끝에는 명동으로 막혀 있고 오른쪽으로도 계속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임차 수요가 늘어나면 결국에는 임대료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 또 핫플이 계속 들어오면 또 트래픽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안으로 들어가면 평당 1억이지만 당시에 조금만 빠져도 평당 7천, 8천에 살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얘는 평당 7천에 샀습니다. 21억 7천에 샀어요. 지금 시세는 한 30억 정도 되고요.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서 이 지역을 살펴보더라도 지금 이 건물이잖아요. 뭐 안쪽이긴 하지만 여기 이쪽 라인 거 하나 클릭해 보겠습니다. 평당 1억 2천. 여기 바로 인근이거든요. 여기 사장님은 평당 7천에 샀는데 이 앞에 지금 1억 2천 나오고요. 도로변이니까 더 비싸겠죠. 도로가 쪽은 1억 4천 나와요. 그리고 이 건물 바로 오른쪽 평당 1억에 나왔거든요. 자, 이분은 평당 7천에 샀는데 주변 시세가 평당 1억 가까워요. 그러면 3천 싸게 샀잖아요. 땅이 한 30평인데 그럼 거의 9억 10억의 차익이 이미 발생을 한 거죠. 근데 지금 당장 팔 수 있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여기서 5년 10년 장사를 했을 때 향후 세운지구가 개발되고 한다고 하면 그 정도의 시세 차익은 제가 충분히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분은 여기서 열심히 장사해서 이자 내면 돼요. 여기 이 사장님 30대입니다. 참고로 나이가 많고 돈을 많이 모으는 게 아니라 개념을 알면 빨리 갈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소개시켜 드릴 사장님도 파스타집 하는 사장님인데 이분도 30대 중반이에요. 이분이 매입한 건물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북창동이 임대료가 전국에서 1등입니다. 평당 3, 40만 원 정도 하는데 그 이유가 시청역 바로 오른쪽에 있거든요. 여기가 뭐냐면은 오피스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호텔들도 많아서 외국인 그런 관광객들도 되게 많고
많고 남대문 시장이 있잖아요. 시장 상인들도 많고 그리고 여기가 저녁에 술집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가 주 7일 상권이에요. 평일에는 직장인들 오고 또 주말에는 또 관광객들까지도 오고 또 새벽에는 술상권도 있다 보니까 거의 24시간이 돌아가는, 그러니까 당연히 임대료가 높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다가 넓게 안 퍼져 있고 딱 요만큼만이에요. 근데 거기에 주 동선에 딱 코너 건물 요거를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프랜차이즈가 이 안에 지금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로 상권이 좋고요. 지도로 다시 보면 여기 시청역 오른쪽에 있는 블럭이고요. 여기 딱 확대해 보시면 이미 우리가 알만한 프랜차이즈 다 있습니다. 이렇게 주동선이고 이렇게 코너 건물이에요. 긴 건물인데 여기에 장점이 뭐냐면 이 땅은 45평인데 건물이 44평 올라갔습니다. 장사하기에 40평대가 아주 좋거든요. 그리고 땅이 넓으면 도심지다 보니까 평당 금액이 되게 높습니다. 예를 건물이 40평이면 땅은 한 80평 돼야 돼요. 그럼 평당 1억만 해도 80억이죠. 그럼 상당히 커져요. 실제로 이쪽 라인은 한 1억 5천 정도 해요, 시세가. 근데 이 건물을 평당 1억 3천에 63억에 매입을 했고요. 당연히 80% 대출을 받아서 10억 넘게 자기 돈이 들어갔지만 이분도 현금 흐름이 좋고 장사를 잘하니까 충분히 돈을 이렇게 땡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전략은 1층, 2층도 계속 줄 서는 집이에요. 임대료 잘 나와요. 그래서 이건 이거대로 쓰고 위에 3층을 증축해가지고 40평을 증축해서 본인이 직접 쓰면 이거에 대한 이자 충분히 감당 가능해요. 부동산 플래닛에 들어가 보면은 여기 AI 추정가라고 해서 추정가가 나오거든요. 클릭 한번 해볼까요? 여기 96억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100% 맞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동네 시세 자체가 상당히 높아요. 왜냐면 임대료가 높기 때문에. 근데 40평을 한 층 더 올려. 1, 2층에서도 월세가 많이 나오지만 3층까지 월세를 낼 수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서는 60억 이상의 이자를 충분히 낼 수도 있고 이미 2, 30억 싸게 샀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좋은 게 뭐냐면 증축을 하는 건데 증축을 할 때 서울 같은 경우에는 40평이 넘어가면 주차를 넣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주차 제한 구역이라고 그래서 실제로는 40평 중에 20평이 넘어가면 주차를 넣어야 되는데 여기는 40평까지는 주차 안 넣고 증축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아주 임대료가 높은 지역이다 보니까 주차 안 넣고 증축을 해서 자기가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메리트가 있는 건물입니다. 제가 이렇게 투자자분들이 소액으로 살 수 있는 건물을 두 개를 이야기해드렸고 그리고 정말 장사를 잘하는 사장님들이 어떻게 건물을 접근하는지 이렇게 두 가지 해서 총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건물주가 되려면 좀 세 가지가 꼭 필요하다라는 말을 하는데 첫 번째는 지식, 정보고 그 다음에 현금 흐름, 지금 그게 고정되어 있다면 늘릴 수 있는 방법들, 그 다음에 보유 자금, 그래서 내가 늘릴 수 있는 자금을 계속 열심히 모아가지고 응축해서 목돈을 마련하는 거, 이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인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면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좀 여러 가지 위기를 좀 겪으면서 30대 초반에 마이너스 2억부터 다시 시작한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 부동산을 많이 했지만 어느 정도 다 정리하고 60만 원짜리 월세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때가 2013년 정도 됩니다. 저는 원래 직장인이었어요. 직장인인 상태에서 빚을 지다 보니까 그걸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웠죠. 그래서 뭐 경매 공부도 하고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많이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도 워낙에 돈이 없으니까 부동산 투자가 사실은 좀 어려웠습니다. 뭔가 최소한 그래도 몇 천이 있어야 투자를 할 텐데 이자 갚기도 너무나 감당하기도 어려웠고 사실 회사를 다니면서 사업을 같이 시작을 좀 했어요. 제가 투잡으로, 쓰리잡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알아봤고 그러던 와중에 주얼리 사업이라는 게 좀 잘 돼서 현금 흐름이 좀 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월급도 들어오고 또 제가 한 사업에서도 돈이 좀 들어왔었는데 그때 되게 중요했던 거는 저는 빨리 마이너스 2억을 갚고 내 집 마련을 해야겠다는 게 목표여서 매출을 올리면서 지출을 엄청나게 낮췄습니다. 당연한 얘기인 것 같지만 저는 좀 절박하게 하다 보니까 머릿속에 돈을 써야지라기보다는 어떻게 돈을 모으지? 어떻게 이걸 빨리 갚지? 어떻게 목돈을 마련해서 이 돈을 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하지? 사실 이런 것들에 너무 목말라 있어가지고 거기에 한 5년 정도를 몰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출을 계속 올리면서 당시에 부동산 공부도 계속 했어요.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거는 사실 2008년에 금융위기가 오고 거의 바닥을 다지다가 2013년부터 서울에 있는 주거용 부동산이 저점을 찍고 올라간 시점이었어요. 저는 사업을 가장 매진했을 때가 2013년부터 17년 이때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업을 해서 열심히 막 돈을 버는데 제 주변에서는 아파트 20평짜리 뭐 2억에 샀는데 5억에 팔았어, 뭐 5억에 샀는데 10억에 팔았어, 이게 계속해서 막 오르는 타이밍이었어요. 저도 되게 조급해가지고 한 1억 정도 모으고 나서 바로 재건축 재개발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을 사고팔고 하면서 제가 월세를 살았지만 돈이 생기면 전세로 가지 않고 그 돈을 재건축 재개발에 투자를 했어요. 그렇게 여러 번 옮기다 보니까 마포 신축까지 입주권을 사게
하게 됐고, 제가 이제 2017년에 파리 대책 터지기 바로 직전에 아연 2구역이라고 거기에 30평 20층 조합원 입주권을 P2억에 샀습니다. 뚜껑이라고 해서 건물의 가치는 없는 거예요. 보통 그때 3억부터 시작을 했는데 너무 좋으니까 이걸 그냥 계약하고 나온 겁니다. 계약을 하고 가지고 있던 기름동 재개발을 팔면 되겠지 라고 생각했어요. 부동산 나오는 순간 이 물건은 딴 데 간다. 그 당시에 이 아파트가 내가 2억으로 시작할 수 있었고 추가 분담금 6억이었어요. 결국에는 마포의 아연 뉴타운 내에 마포 30평이 8억에 제가 살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거죠. 근데 입주 때까지 돈을 안 내는 구조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당장 목돈이 없고 2억밖에 없었는데 시작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입주 때 전세 주면 되니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사실 지금 이 아파트는 한 22억 정도 합니다. 시작은 2억이었다는 거죠. 어쨌든 이거를 겪고 나서 건물은 1년 반 뒤에 또 산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면 1년 반 동안 월에 1,000만 원씩 저축했어요. 그래서 1억 5천을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사업하는 데서 계속해서 레버리지 만들고 건물로 이사를 갈 때 제가 가지고 있던 상가들의 보증금 있잖아요. 권리금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활용해 보니까 제가 또 건물까지도 갈 수 있었던 거죠. 종합해 보면은 제가 아까 뭐 지시가 공부랑 현금 흐름, 그 다음에 보유 자금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제가 마이너스 2억에서 18억짜리 건물을 살 때까지 딱 6년인가 7년 정도 걸렸더라고요. 가능했던 이유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해서 가능했습니다. 결국 자본주의에서는 자산을 얼마나 빨리 획득하냐가 중요한데 이거를 나의 여건에 맞춰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면 사실 그 속도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포인트가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했다는 거, 그랬을 때 뭔가 결과물이 나왔다는 거,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네요.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는 게 좀 감회가 좀 새로운데요. 제가 사실 이창원이라는 이름보다는 돈깨비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은 많이 알고 계세요. 근데 이 돈깨비라는 필명을 사실은 여기 행크에서 만들었습니다. 이건 제가 거의 처음 얘기하는 건데 직장 다닐 때 앞이 막막했을 때 정말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지? 했을 때 제가 이제 행크를 처음에 두들겼었고 경매 강의를 이제 들었었는데 그때 닉네임이 필요하다고 해서 돈깨비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돈깨비 방망이로 내가 하나씩 두들기는 게 다 돈이 될 수 있겠다라는 이름으로 지었는데 다시 이렇게 돈깨비라는 이름으로 행크TV에 출연하게 돼서 너무 감회가 새롭고 또 감사한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뭐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처럼 힘든 과정에 있거나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막막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하나둘씩 방향성을 잘 잡아가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돈깨비 이창원이었습니다.